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능력주의의 두 얼굴, 굉장히 수준 높은 책입니다. 능력주의의 두 얼굴. 이 작가님이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작가님인데 무려 이코노미스트의 에디터이면서 본인이 직접 글도 써요. 칼럼니스트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읽기 난이도는 상, 중, 하 중에서도 상이고 상에서도 좀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읽기는 쉽진 않다.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좋은 데이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적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능력주의의 두 얼굴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부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주의가 뭐냐? 능력주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근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에 따라서. 이 능력주의 때문에 여러분 IQ 테스트라는 게 나온 거고, 능력주의 때문에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 SAT가 나온 겁니다. 모두가 피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능력주의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귀족주의, 봉건제, 그다음에 뭐 세습주의, 아직도 남아있는 족벌주의, 이런 게 있었죠. 세상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민주주의도 부작용이 있고 자본주의도 부작용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안이 없고 이게 우리의 최선책인 거예요. 차악이고 최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를 개선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능력주의가 지금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는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는 능력주의가 탁월한 형태로 개선되었음을 입증한다. 소외된 집단은 능력주의 원칙을 어긴 엘리트 기득권층이 있다면 수치심을 안겨 공정한 경쟁에 임하도록 하고, 제도 개혁론자들은 소위 엘리트 기관이 능력주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도록 채찍질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능력주의 사상을 겨냥한 온갖 비판 중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한다. 귀족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게 시험 봐서 내가 능력 있고 열심히 살면은 계층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능력을 세상에서 발휘할 수도 있고. 옛날에 그게 안 됐다니까요. 안 됐잖아요. 왕이 그냥 짱이고 귀족이 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가 우리가 최선이라고 도입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능력주의 엘리트, 그러니까 능력주의 세상에서 내가 능력을 중심으로 올라온 엘리트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공부를 잘해서 된 부자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능력주의 엘리트가 자녀 교육에 대규모 투자함으로써 성공의 대물림을 지속해 다른 사회 구성원을 무시하는 귀족주의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능력주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전개가 펼쳐졌으니 바로 능력과 돈의 결합이다.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출된 신규 부유층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신규 귀족이죠. 신규 부유층은 자녀를 위해 교육적 특권을 매입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다졌다. 기존 부유층도 오랫동안 철통처럼 지켜온 자신들의 자산에 교육 또는 허울뿐인 학위라도 더해 능력주의 가치를 가미했다.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본래 이동성을 늘리고자 고안된 능력주의 사상이 오히려 폐쇄성을 부추기고 카스트 제도의 부활을 촉진 중이다. 내용이 쉽진 않은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은 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능력 있으면 성공하는 나라 아닌가?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계층 이동성이 낮을 수가 있지? 그거 다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100%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명문하면 이제 하버드 대학교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부모의 평균 소득이 45만 불이에요. 45만 불. 50만 불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환율 1,300원 하면 평균 여러분 소득이 6억이에요, 6억. 근데 그게 좀 예전 자료일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2, 3년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 소득이 여러분 7, 8억이에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소득이 7, 8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도조차. 근데 뭐예요? 부잣집 자녀들이 하버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자본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세습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교육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지금도 논쟁이 많은데 정시가 좋냐 수시가 좋냐예요. 정시가 능력주의의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주의의 폐해가 발생하고 교육적 폐해가 발생하니까 수시가 도입이 된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수시가 왜곡된 거예요. 잘못 만들어서 수시가 문제점이 많아지니까 그 폐해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 정시도 좋은 점이 있고 수시도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수시 싹 다 폐지하고 정시만 해야 된다. 정시는 뭐 이렇게 잘못된 교육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접근하듯이 입시도 똑같이 접근해야 돼요. 그럼 정시가 공정해 보이는 것 같죠? 맞아요. 정시 공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정시만 하죠? 그러면은 부잣집, 강남,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서 난 친구가 무조건 유리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닌데? 나는 지방에서도 서울대 갔는데? 있죠. 케이스가 엄청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의 정시에서 부모와의 부의 상관관계, 서울대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따져 드렸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연봉이 7억인 애들이 들어오는 학교가 하버드인 거예요. 그럼 그게 공정한 거냐는 거죠. 어렵죠 벌써?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교수의 아들이다. 이런 친구들은 교수들이 안식년으로 갈 때 외국을 다 따라갑니다. 1년을. 그러면서 거기서 영어를 확 마스터하고 와요. 강남에 사는 경우는 어렸을 때 외국으로 안 보내는 게 드물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능에서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00점 만점에 외국어가 80점이었거든요, 저 때. 그러면 이거는 저 친구들은 320점을 만점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미 80점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320점만 죽어라 공부하면 돼요. 나는 이 80점을 만점으로 받기 이것도 공부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게 누적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고 입시 그런 거 다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다양성에서 이 능력주의의 참된 방향을 실현하려면은 엘리트 능력주의의 세습을 좀 방지하는 방향에서 수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죠.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함께 토론해보자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수시가 틀렸다, 정시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보완하자. 그러면 이제 좀 따져보는 거. 그럼 다시 정시 비율을 조금 늘려볼까? 아니야. 정시 비율은 유지하면서 수시의 이런 점을 개선해볼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오늘 합의를 볼 수 있어도 어마어마한 영상이죠. 그리고 앞으로 뭔가를 토론할 때 싸울 게 아니라 장점은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마냥 싸우면 안 된다. 오늘 스터디언 수준 굉장히 높죠. 막판이니까 욕 한번 할게요. 정치인들 다 개X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능력주의 엘리트들을 우리가 개X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중에 최고가 개X라면은 우린 개X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토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너무 제가 고민을 오랫동안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